폐장까지 다 함께 했구나. 대단하다. 그럴 만한 체력이 있다는 것도. 자, 먼저 한번 질문을 먼저 받아볼게요. 여러 가지 방정식 2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 질문이요. 없습니까? 4번부터 6번, 7번부터 9번, 10번부터 12번, 13번부터 15번, 없어요? 16번부터 18번, 자기 거 이상한 거 있으면 다 말하세요. 19번부터 21번, 22번부터 24번, 25번부터 27번. 오, 이렇게 잘했다고? 28번부터 30번, 31번부터 33번, 34번부터 36번. 없습니까? 37번부터 39번. 39번이요? 자, 39번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그냥 바로 답이 나와서 그래요. 자, 39번 보면요. 일단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시작 한번 해볼게. 자, 39번 보면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0 됐으면 좋겠대요. 그걸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 y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제 애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선생님, 여기가 0 되고 여기가 0 되면 되니까 저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생각해요 하고 처음에 풀었던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문제가 생기지. x, y가 무슨 수래? 정수래. 그럼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지 못한다는 거는 일단 알 거야. 그 상태에서 x 플러스 y 값을 찾아달라라는 거지. 그럼 일단 얘는 당장 내 눈엔 안 보이니까 먼저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볼게.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은 0이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저번에도 말했지만 x, y가 지금 정수라고 나왔거든. 이렇게 어떤 미지수에 정수, 자연수 이렇게 조건이 걸리면 특히 2차, 2차식이 나왔을 때 무슨 식으로 고쳐라?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라 그랬어.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완전제곱식 될 것 같은 게 없으니까 한번 얘를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해보자 라는 거지. 그래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니까 2로 묶이면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쓸 수 있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냐면 양의 정수 x, y에 대해서라고 했어. 그럼 얘들아 일단은 첫 번째 여기서 x값이 존재해야 x도 존재해야 y값도 존재할 거니까 여기 놈의 2차 방정식이 0 되는 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뭐 나와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않냐라는 게 첫 번째 보여야 되는 거야. 왜? 자칫 잘못하다가는 x가 허근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써보니까 b제곱 y-3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전개를 해보면 재미나게도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고 여기서 2차가 사라져요. 그래서 얘가 사라지고 6y를 반대로 넘기니까 12는 6y 따라서 y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랬냐면 양의 정수라 그랬으니까 y값은 진짜 2보다 작으면 다 되는 거야. 그럼 y값은 2여도 되고 1이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누구까지 결정되겠어? x값도 결정되겠지. 그랬을 때 x 플러스 y를 찾아달라라는 거지. 그럼 차근차근 가볼게. 1번. 선생님 만약에 y가 2면 어떻게 해요? 2번. 선생님 y가 만약에 1이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자, y가 2면 여기다 넣어볼까요? y가 2면 여기다 넣어보면 x제곱 여기가 2 넣으면 4x인데 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x 여기다가 4에다가 3을 빼니까 플러스 1은 0. 그럼 얘가 x 빼기 1의 제곱은 0이니까 x가 똑같이 1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럼 둘 다 양의 정수니까 답은 3 이렇게 되겠네. 근데 그럼 왜 밑에 건 안 됩니까? 넣어보자고. 그럼 x제곱 플러스 2x인데 저 뒤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는 0이더라라는 거지. 그럼 딱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되고 얘 자체가 바로 무리수를 이용한 걸로 나올 거니까 정수 조건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려웠어요. 제가 봐도 어려웠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근의 정수, 자연수 걸리면 특히 2차식이 나오면 완전 제곱식을 해야겠다라는 거고 완전 제곱식 되기 전에 혹시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을 써봤어도 사실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없으면 이제 수준별 한번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40번부터 43번, 44번부터 47번. 자기 거 다 해주세요. 웬만하면 제가 다 받아드릴게요. 48번부터 51번, 52번부터 55번. 55번이요? 자, 55번 한번 가볼게요. 자, 얘가 다행히도 다 뭐예요? 정사각형이에요. 자, 그럼 한번 그림을 이제 차근차근 한번 그려볼게. 전체 가장 큰 게 일단 A가 혼자 있고, 그 다음 옆에 두 번째 B가 붙어 있고, 그 위에 세 번째 C가 붙어 있고, 근데 개수 딱 여기가 맞아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맞아 떨어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B, C, D인 상태에서 여기 길이가 지금 8이라고 나왔어요. 그랬을 때 문제가 해볼게. 자, A의 한 변의 길이와 B의 한 변의 길이는 8이다. 끝. 두 번째, A의 넓이와 D의 넓이의 차가 24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한 문자로 두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여기를 한번 X라고 둬볼게.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X지. 자, 그럼 일단 A의 넓이는 X제곱이야. 그럼 자동적으로 여기는 8-X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여기도 8-X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얘들아 신기하게 여기가 8-X인데 이 전체가 X였으니까 자동적으로 여기가 결정돼. 어떻게? 2X-8이라고. 왜? 얘네 둘이 더하면 X가 나와야 하니까. 그러면 이 C는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2X 빼기 8인 정사각형이 될 거야. 선생님, 그럼 D는 어떻게 구한대요? D는 아시다시피 여기가 똑같이 2X-8인데 요 C의 한 변의 길이와 D의 한 변의 길이 더하면 8-X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무슨 짓을 해줘야 얘가 나오겠냐? 말 그대로 여기 8-X였으니까 16-3X가 돼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D의 넓이가 조금 더러워요. 어떻게? 16-3X의 전체 제곱이더라라는 거야. 문제가 뭐냐면 A와 D의 넓이의 차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A가 더 클 거니까 X제곱에서 16-3X의 제곱을 했더니 그게 몇이다? 24다. 그럼 여기서 딱 봐도 X값이 투척되나 보네. 자, 한번 차근차근 가볼게요. 9X제곱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인데 원래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96X. 그리고 뒤에 16의 제곱은 결국 2의 8승이니까 마이너스 256. 은 24. 이렇게 나오겠네. 요거 한 번만 더 깔끔하게 좀 해볼게. 한쪽으로 넘겨서 8X제곱 마이너스 96X. 256이 넘어오면 이쁘게 280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혹시 8로 약분되나? 라고 봤더니 돼. 어디? 여기? 얘가 이쪽으로 넘어왔어. 이쪽으로, 왜냐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여가지고. 그럼 8로 약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16이니까 8이 16X. 그 다음에 84, 85, 84, 30, 83, 24, 85, 40. 이렇게 되겠다.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겠다라는 거네. 이렇게. 그래서 X는 5 또는 7이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나 보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사각형 C의 넓이를 찾아달라라고 했거든. 자, 그럼 한번 가볼게. 선생님, X가 5면 무슨 문제가 생기고 X가 7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럼 X가 5면 여기가 5가 될 거고 7부터 한번 해볼게. 여기가 7이면 자동적으로 여긴 1이 될 거고 그럼 여기도 1이 될 거고 여기가 자동적으로 음수가 돼버린다라는 거지. 따라서 7일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해줘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X는 5이면 끝났다. 문제가 뭐의 넓이? C의 넓이. C의 넓이는 얘였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이었다. 답은 4. 이렇게 답이 되겠네. 자, 다음 또 없습니까? 자, 56, 59, 60, 63, 64, 67, 60. 65요. 자, 65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이제 접근 방식이,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접근 방식이 너무 뻔히 정해져 있어. 65번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선 하나 그은 다음에 어디랑 어디가 같대? BAD, 여기랑.
그리고 어디? B, C, A 여기. 그럼 딱 봐도 요 선생님이 노란 색깔로 색칠하는 삼각형이랑 그리고 파란 색깔로 다시 그려본 요 가장 큰 삼각형은 뭐일 수밖에 없겠다? 닮음일 수밖에 없겠다. 그럼 닮음 비스라는 거지. 자, 일단 써볼게. AD가 6, 여기가 6이래. 그 다음에 BD가 8, 여기가 8이래. 그럼 우리는 어딘가를 미지수 둬야 되니까 어딘가 미지수 둬볼게. 여기를 X라고 두고. 문제에서 또 AC가 CD라고 했으니까 CD를 Y라고 둬버리면 여기 Y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겠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비례식 좀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아무거나 두 개 잡으면 돼. 얘는 있잖아, 신기하게 모르는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하니까 요쪽 변 대 요쪽 변은 가장 큰 거 대 요쪽 변 대 요쪽 변 해도 되고 요거 대 요거는 또 가장 큰 데서 어떤 거랑 어떤 거 두 개 쓰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처럼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알려줬을 때 비례식을 마음대로 써먹으셔도 돼요. 무려 비례식이 3개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 변의 길이를 3개 다 알려줬으니까. 그럼 민유야 한번 불러볼까? 내가 한번 먼저 힌트를 줘볼게. X 대 요거 대 요거는으로 한번 시작해볼게. X 대 Y 빼기 1은 요거 대 요거는 뭐라고 쓸 수 있지? 문제 네가 그 알파벳 보면서 말해도 돼. AB 대 AC는 뭐 대 뭐지? AC 대 요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그만 데서 밑변과 아니면 가장 큰 데서라고 해야 돼. 가장 큰 데서 왼쪽 변과 오른쪽 변은 조그만 데서 어디 돼? 8대 6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얘는 8대 6과 같다. 첫 번째 비례식을 쓸 수 있겠지. 그래서 8y-8은 6x.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찾더라라는 거야. 그 다음 민유야 너가 하나씩 더 찾아봐. 하나 더 찾을 수 있어. x 대 누구로 할까? 8 플러스 y 한번 가볼까? 요거 대 이거 가장 큰 거 밑에는 조그만 데서 몇 대 몇이겠어? 8대 누구? x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64 플러스 8y는 x제곱. 선생님 그러면 기역과 니은식이 있으니까 얘를 8y 대신에 넣으면 완전 빨리 풀리겠다. 그래서 여기서 8y가 6x 플러스 8이니까 얘 대신에 여기다 뿅 하고 넣자라는 거지. 그럼 요식 자체는 x제곱은 6x 플러스 8에다가 64를 더한 거랑 같고 한쪽으로 넘길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2는 0이다. 그럼 우리 혹시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지? 6이랑 12. 그렇지. x 마이너스 12, x 플러스 6이니까 길이에는 음수가 있을 수 없으니까 x는 10일 수밖에 없겠다. x가 10인데 문제가 뭐까지 찾아달래? 다 찾아달라는 거네. x가 10이면 아무데나 넣으면 얘가 144가 될 거고 그럼 결국 64가 넘어와서 뭐가 돼? 80이 될 거니까 y는 10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10 그리고 얘가 9 그리고 얘가 12 이렇게 되니까 문제에서 A, B, C면 가장 큰 거니까 18에다가 12 더하면 30 거기다 9까지 더하면 답은 39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각 두 개가 딱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닮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셨죠? 자, 다음 또 68, 69 없어요? 그 다음 70, 없구나. 자, 끝내도 돼요? 진짜로요?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개념 프린트부터 먼저 드릴게요. 근데 여러 가지 부등식은 있잖아요. 애들이 여러 가지 방정식을 그래도 한번 경험하고 와서 그런지 그래도 조금 이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가기 전에 잠깐 복습 좀 하고 가자. 복습. 선생님이 얘들아, 우리 아기가 엄마 아빠란 단어를 몇 번 들어야 하는지 알아? 그 과학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태어나서 우리가 막 애기한테 그러잖아요. 엄마 해봐. 엄마 막 이러잖아. 그 엄마 아빠를 아기가 총 33만 번 들어야 그제서야 엄마라는 단어를 한대. 맨 처음 들리다가 이제 말할 줄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33만 번을 들어야 엄마를 하는데 근데 너네들은 애기는 아니니까 33만 번은 안 말해도 되겠지, 희나?
그치? 자, 여러 가지 방정식 다시 한번 복습 좀 해볼게. 자, 여방입니다. 우리 알반에 온 친구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같은 개념이니까 꼭 들어줘.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이거 내가 세 번째 말하는 것 같아. 자, 우리 3차 가장 기본 그래프는 교점이 몇 개? 3개.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그치? 그리고 얘는 요런 모양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중에 붕 뜬 것도 있을 수 있고, 요렇게 생긴 것도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한번 혜인이가 다 말해볼게. 혜인아,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1차식 3개. 얘는 1차식 하나에 무슨 근? 중근, 완전 제곱식. 얘는 1차식 하나에 몇 차식? 그치, 2차식인데 판별식 0보다 작은 거. 얘는 1차식에 몇 승? 그치, 세제곱으로 나온다. 4차 그래프도 가장 기본은 W,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점에서 닿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중에 붕 뜰 수도 있고, 한 점에 닿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얘는 공중에 붕 뜰 수도 있다. 우리 민유가 한번 해볼게.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1차식 4개. 얘는 1차식 몇 개? 2개에다가 하나는? 그렇지, 완전 제곱식 하나. 얘는 1차식 몇 개? 2개에다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2차식. 그렇지. 얘는 중근 하나에 판별식 0보다 작은 2차식 하나. 얘는 중근 2개. 그치. 1차식, 1차식 또는 2차식, 2차식. 얘는 아니지. 판별식은 못 쓰지. 4차식이니까 판별식은 못 쓰고 애초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그냥 허근 4개 갖는 4차식이 나온다라고 했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거 배우면 항상 배우는 게 이제 요거지.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만 잘할 줄 알면 연립부등식은 껌이야. 자, 가볼게. 연립방정식은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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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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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차, 1차, 2차, 2차 이렇게 5개 모델이 있다 그랬고 여기까지가 기본, 여기가 심화라고 했어. 자, 한번 가볼게. 우리 1차, 1차는 어떻게 푼다 그랬지? 둘이 뭐만 잘하면 된다? 연립,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된다. 1차, 2차는 어떻게 풀었지? 1차를 2차한테 대입해서 풀면 된다. 2차, 2차는 일단 내 손모가지 걸고 둘 중에 무조건 하나는 뭐가 될 거다? 인수분해가 될 거다. 그래서 인수분해된 식을 밑에 식에다 넣으면 된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인강 듣고 학원 다니고 다 하면 아는 거고 이제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지. 사실상 1차, 1차인데 만약에 얘네들이 더하기 빼기가 불가능할 때가 있었다. 근데 모양을 보면 대부분 1차, 1차 중에 사칙연산이 안 되는 것들은 뭐와 뭐로만 이루어져 있다? 합과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형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 형태와 아니면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었지? 선생님 예시 많이 드는 거 이렇게 나오면 얘를 A로 얘를 B로 치환해서 뭔가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했고 마지막 2차, 2차인데 만약에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얘는 1000문제 중 999문제는 뭐를 소거하면 된다? 상수항을 소거하면 되고 만약에 상수항 소거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가능했어. 그럼 대부분 어떤 걸 또 소거하면 된다? 2차, 이거 가져가. 현수야. 2차 항을 소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 항 소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연립방정식이 여기까지고요. 연립방정식을 그대로 는 0이었어. 늘 연립방정식은 주저리 10은 0. 여기가 는 0이었으니까 뭐였어? 바로 방정식이라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여러 가지 부등식이다. 그럼 결국적으로 얘는 식이 주저리 되어 있고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요 4개만 잘 판단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이게 지금 중앙요구가 벌써 여기가 다 끝났거든, 진도가. 근데 중앙요구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되게 빨리 이해했냐면 일단 여부는요. 여방은 솔직히 말하면 그래프는 거의 여기서 그냥 끝나요.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너네들은 3차식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를 절대 낼 수 없어. 왜? 우리는 미적분을 아직 안 배운 상태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근이 몇 개다 문제를 낼 수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몇 번째 그림일 거야 라는 건 추측을 못 해요. 근데 이 여부는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추론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부등식에도 3차식이 나올 텐데 제가 그럼 그거 그래프를 알아야 되나요? 아니,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부등식은요 3차를 거의 안 내요. 정말 거의 안 내고 대부분 몇 차냐? 대부분 2차예요. 아니면 1차. 2차, 1차밖에 안 내요. 왜? 너네들이 2차 그래프는 추론할 수 있잖아. 한 점에서 닿냐? 안 만나냐?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냐?
선생님 1차는요? 1차는 직선이긴 한데 1차는 직선으로 안 내고 신기하게 1차는 뭐를 제일 많이 내냐면 절대값을 제일 많이 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등식은 내가 중앙요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뭐 그 친구들이 들으면 그 안에서 몇 명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여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으로 딱 나눠보면 잘하는 학생들은 그래프를 되게 이해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친구,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솔직히 말하면 여부가 훨씬 쉽고요. 여방보다. 만약에 자기가 자꾸 수학할 때 그래프에 대한 어떤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많았어. 그럼 솔직히 말하면 여부가 조금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부등식은 제발 부탁인데 그래프. 그래서 문제 보고 바로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지? 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래도 화금반한테 조금 기특했던 건 화금반에도 어떤 내가 공통점의 문제를 풀려봤더니 그래도 애들이 내가 하란 대로 하더라고. 여방 문제가 나오면 손이 움직인 게 아니라 그 옆에다가 그래프를 다 한 번쯤은 그려봤더라고. 아, 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일 거야. 왜? 실근 하나의 허근이라 그랬으니까 아, 이쪽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다라고 풀었더라고. 그래서 여부도 그래프를 좀 이해도가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첫 여러 가지 부등식 개념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1차 부등식이에요. 근데 1차 부등식은 솔직히 말하면 되게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애들은 쉽다고 생각하더라고. 왜냐면 나는 따질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너네들은 따지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더라고. 무슨 뜻이냐면 가끔가다 이제 이런 게 나올 거야. AX가 B보다 크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고1 100명 중 99명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양쪽을 A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X는 A분의 B보다 커요라고 답을 제일 많이 말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왜? 내가 여기서 따질 거 많다 그랬잖아. 첫 번째는 뭐를 따져야 되겠어? 당연히 양쪽을 A로 나눠줄 것도 맞거든? 근데 A가 무슨 수냐? 양수냐? 그리고 A가 뭐냐? 음수냐? 그리고 세 번째 뭐냐? A가 혹시 0이냐까지 원래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A가 양수면 선생님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뀔 거야 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A가 양수면 양쪽을 나눠줄 때 X는 A분의 B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근데 만약에 A가 음수면 양쪽을 나눠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X는 마이너스 X는 A분의 B보다 작다라고 말이 되는 거야. 이해가? 자, 근데 A가 0이면 무슨 일이 생기냐? A가 0이면 이걸 0이라고 쓰면 안 되고 0 곱하기 X는 B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근데 왜 0 곱하기 X가 왜 0인데 왜 굳이 0 곱하기 X라고 씁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찾는 게 결국 요 X값 찾는 거거든. X값의 범위나 값을. 근데 이걸 뭉뚱그려서 이렇게 써버리면 X값이 없는 것처럼 보여. 이거 해가 없다가 아닙니다. 해가요,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누구 때문에? 바로 이 B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B가 양수이거나 2번 B가 음수이거나 3번 B가 0이면 어떡할지? 라고 한번 고민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민유야, B가 양수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 들어갔다 칠게. 근데 여긴 뭘 넣든지 간에 여긴 항상 0이 나오지.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는 해가 뭐가 되겠어? 없다가 되더라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B가 음수면 여긴 항상 음수인데 여긴 항상 양수니까 항상 어때? 말되지. 모든 X가 들어가도 되니까 얘는 해가 모든 실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B가 0일 땐 살짝 달라져. 왜? B가 0이 돼버리면 여기에 갔다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달라져. 만약에 여기가 0인데 X에 뭔가 들어갔어. 근데 여기도 0이야. 근데 여기 갔다가 없으면 해가 없다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갔다가 있으면 X는 모든 실수가 다 된다라고 말할 수 있듯이 B는 0이면 이 부등호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그럼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옵니까?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합답형에 많이 나와. 합답형에 뭐라고 나오냐면 기억. AX가 B보다 작을 때 X는 A분의 B보다 작다. 그럼 애들 어때? 당연한 것 같아. 양쪽을 A로 나눠줬으니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 기억을 다 동그라미 치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그건 아니지. 문제에서 아마 A에 대한 조건 또는 B에 대한 조건을 줬으면 선생님 A가 음수래요. 그럼 나눠줄 때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얘가 반대로 틀어져야지 그대로 가면 안 됐지라는 거지. 그래서 요 A, B 조건에 따라서 기억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1차 부등식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거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배울 거예요. 뭐냐면 x가 a부터 b까지고 y는 c부터 d까지다라는 명칭을 보게 될 거야. 그래 놓고 이제 여러분들은 뭐를 경험하게 될 거냐? 얘를 사칙연산 좀 해줄래? 라는 거야.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좀 해줄래? 라는 거야. 그럼 애들이 더하기는 대부분 헷갈리지 않아. 왜냐면 더하기를 하라 그러면 얘네들이 진짜 더하면 돼. 그럼 x 플러스 y는 어디와 어디 사이입니까? 라고 하면 얘들 상식적으로 작은 것끼리 더해야 가장 작을 거고 가장 큰 것끼리 더해야 가장 클 거잖아. 그래서 여긴 진짜로 가장 작은 것끼리 더한 거, 가장 큰 것끼리 더한 게 답이 되는 거야. 그럼 애들이 이건 잘 안 틀리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빼기에서 문제가 생겨. 빼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애들이 또 이런 생각해. 에이 선생님, 둘이 빼면 제일 작은 게 작은 것끼리 빼면 되겠죠. 말이 안 돼. 작은 것끼리 뺀 게 가장 작을까? 아니야. 언제가 가장 작을 것 같아? 제일 작은 데서 제일 큰 거를 뺐을 때겠지. 따라서 뺄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가장 작은 데서 지금 x에서 y를 뺄 거니까 가장 작은 데서 가장 큰 거를 뺀 a-d고 가장 클 때는 가장 큰 데서 작은 걸 빼야 되니까 b-c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빼기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엇갈려서. 더하기는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근데 빼기는 이렇게 엇갈려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가 이제 곱하기와 나누기인데 이 곱하기와 나누기는 풀이가 똑같아요. 이 두 개는 어떤 풀이가 있냐면요. 선생님, 얘처럼 그대로 또는 X자 이런 법칙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뭐냐면 노가다예요. 무슨 뜻이냐면 X랑 Y 곱하라고 하잖아. 곱해 AC, 곱해 AD, 곱해 BC, 곱해 BD. 4개 나오죠. 이 4개를 직접 다 노가다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이 중에서 제일 큰 거를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건 그냥 막 법칙 같은 거 없어요. 없어요. 얘는 그냥 찐 노가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곱하기만 해보면 마이너스 1부터 4고요. 마이너스 5부터 y가 마이너스 2까지래요. 그럼 둘이 곱한 거 찾아달래요. 방법 없어요. 5, 2,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8.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그냥 요게 답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나누기도 똑같아요. 나눌 땐 조심하세요. 뭐가 분모에 있는지에 따라 중요해. y가 분모에 있으니까 c분의 a, c분의 b, b분의 a, d분의 b. 요 4개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얘도 똑같죠.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4, 2분의 1, 마이너스 2.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를 양쪽 범위에 쓰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바로 부등식의 사칙연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원래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내가 알기로 6학년인가 5학년 그 연습 문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더하기 빼기만 배우는데 곱하기랑 나누기는 이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부등식에 대한 설명은 제가 1페이지에 써놓은 거고요. 뒤에 넘어가서 2페이지에 1차 부등식도 제가 써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1차를 다 배웠으니까 이제 이 1차를 활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바로 1차 부등식, 1차 연립부등식이에요.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1차이면서 연립을 해야 답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엄밀히 따지면 연립방정식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1차 방정식 하면 방정식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풀었었어요? 위의 식과 아래 식을 연립을 했었어요. 얘네 둘이 연립. 뭐 더하든지 빼든지 해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그대로 활용이 돼서 1차이고 1차이면서 부등식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얘네 둘을 연립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럼 연립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우리 먼저 뭐 하냐? 얘의 해를 먼저 찾고 얘의 해를 먼저 각각 해를 먼저 찾자 이거야.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연립하자 이거야. 근데 그럼 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단원이 부등식이니까 얘들아 연립방정식은 항상 답이 어떻게 나왔죠? 7, 마 5, 4 어떤 값으로 나왔어요. 왜?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정의가 뭐예요? 그 식을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게 방정식의 정의잖아요. 그럼 부등식의 정의는 뭡니까? 해가 부등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도 부등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얘도 부등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부등식을 연립합니까? 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더하라는 소린가요? 아니지. 이건 사칙 연산을 한 거지 연립한 게 아니고요. 1차 부등식과 1차 부등식 해가 부등식으로 나오면 이 두 부등식을 연립하라는 건 즉 무슨 뜻이냐? 바로 교집합을 찾아라 라는 거랑 똑같더라 라는 거. 선생님 그럼 부등식의 교집합은 뭐죠? 라고 하면 바로 세 글자, 바로 수직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얘를 해를 찾았더니 x가 a부터 b가 나오고 얘를 해를 찾았더니 x는 c보다 크거나 같던가 d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럼 이 두 식을 당연히 사칙 연산할 수는 없고요. 이 두 개를 연립할 건데 수직선을 통해서 연립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수직선을 그리고 A부터 B까지 먼저 요걸 표시하고 두 번째 C보다 크거나 같다. D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수직선을 나타낸 다음에 뭘 찾자? 바로 교집합을 찾는 게 바로 연립 1차 부등식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부등식에서 특히 이게 1차로 나오면 제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수직선이니까 수직선 까먹지 말고 좀 그려달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은 분필이 여러 색깔이니까 바로 명확하게 보이죠. 노란색과 분홍색의 교집합 여기네요 라고 바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는 어떻죠? 샤프 하나 갖다 푼단 말이야. 볼펜이거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수직선에다가 같은 색깔로 그리다 보면 걔가 뭐였지? 잘못 따져갖고 오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시험 끝나면 제일 억울한 게 뭐예요? 아, 이거 잘못 봤어요. 계산 실수했어요. 이게 원래 얘인데 얘로 잘못 착각했어요. 이거잖아. 그래서 부탁인데 여러분들은 펜을 한 가지 갖다만 칠하니까 항상 요 범위와 요 범위를 체크할 땐 높낮이를 항상 다르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위에 거를 하나를 기준 잡으면 그 밑에 거는 걔보다 더 높게 또는 걔보다 더 낮게 하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많이 학창 시절이 있었잖아. 나도 실수를 줄이려고 했더니 뭐가 좋냐면 처음에는 당연히 이쁜 수직선에다 그리니까 노란 색깔 이렇게 나오겠지, 높이가. 그러면 다음으로 갈수록 높이가 높아지는 게 좋더라고. 간혹 가다가 선생님도 학창 시절 때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했거든. 하나 갖다만 칠하면 이게 만약에 다 낮잖아? 그럼 이게 뭔가 교집합이 나중에 세 개가 겹쳐지면 헷갈리더라고. 이게 계속 낮아지는 순간 어디가 교집합이지라고 헷갈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처음 거를 좀 낮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 걸 확실하게 높게, 만약에 그 다음 것도 있다 그러면 더 높게 하는 걸 좀 더 추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당연히 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누적 형태로 수직선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그 실수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제가 어딨어?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이 개념 프린트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옆에 있지만, 우리 학원 책으로 따지면 제가 1번을 지금, 유형 1번을 설명한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1차일 때는 각각의 해를 먼저 찾고 연립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번으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나눠서 써주면 솔직히 착한 문제예요. 근데 얘랑 똑같은 문제 유형인데 아이들이 자꾸 다른 것처럼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출제되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ABC 순으로 크대요. 그럼 이게 당연히 정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식으로 나올 거예요. 각각의 식으로. 얘가 fx 크다, gx 크다, hx. 그럼 이렇게 식으로 나왔을 때는 푸는 방법이 뭡니까? 솔직히 중학교 때 배웠죠. 이렇게 두 개씩 세트로 잡아서 문제 풀면 된다. 근데 그걸 사실은 연립방정식처럼 보이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gx가 hx보다 작다. 그래서 얘로 갑자기 문제가 바뀌는 거야. 1차 부등식이니까 미안, 손에 노란 색깔 잘못 연결했다. 얘겠지? 1차 부등식으로 바뀌어서 또 각각의 해를 찾고 그 두 개를 연립, 즉 수직선 갖다가 답을 찾으면 된다 이거야.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냐면, 근데 이거 3단 논법 아니에요? F가 G보다 작다. G가 H보다 작다. 그러면 F가 H보다 작으니까 선생님, 저는 여기 하나 더 추가해도 할게요. 요거 쓰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요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연립부등식을 할 때는 가운데 gx를 기점으로 그것보다 작은 것과 그것보다 큰 식을 비교하는 거지,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거를 비교했을 때 나오는 해는 요걸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요렇게 두 개를 제외하고 F랑 H를 비교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 많죠. 이렇게, 만약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오면 아시다시피 얘가 1번, 그 다음에 요렇게가 2번. 요것만 써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얘랑 얘를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사실 이 문제 유형이 얘랑 어떻다? 똑같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왜 어떤 문제는 이렇게 주고 어떤 문제는 왜 이렇게 줍니까? 라고 하면 내가 예시 들면 끝나요.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그 위에 식과 아래 식이 전혀 연관이 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런 거는 당연히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여기 각각의 해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얘 해 찾고 넘겨서 x는 마 3보다 크다가 나오고 얘는 넘겨서 x는 마이너스 1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랑 공통 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얘는 해가 없다요. 그냥 이렇게 답을 찾으면 돼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어떻게 출제됩니까? 라고 하면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잘 봐. 여기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으니까 얘를 싹 요걸 딱 띄어서 여기다 싹 올려놓으면 무슨 일이 납니까? 선생님 결국 얘는 x 플러스 4고 2x 플러스 7이고 여기에 5x 마이너스 1 아니 그렇지.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다시 한 번 더 식을 써서 풀어도 되는데 사실 이거를 이걸로 바꾸는 거랑 이걸로 바꾸는 건 너무 뭐라 그래야 돼? 불필요한 작업이더라. 그냥 이렇게면 그냥 이렇게 풀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두 개 풀고 공통해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유형 2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방법이 됐든 이 문제가 됐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무슨 작업을 해야 돼? 요 수직선 작업을 항상 하셔야 되는데 이 수직선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또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나오니까 한번 수직선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공부해 볼게. 자, 첫 번째. 선생님, 만약에요. 해가요. 없다래요. 그럼 우리가 아까 연립부등식이라 했으니까 선생님이 노란색 범위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파란색 범위가 나온다고 칠게.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은 두 식이 해가 없다라고 하면 두 개의 교집합이 없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지. 얘가 A의 범위면 B의 범위는 뭐 이렇게 나와서 서로 교집합이 없을 수도 있고, 그치? 또는 선생님 꼭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지만이 해가 없습니까? 그건 아니야. 교집합이 있어 보이는데 해가 없을 수도 있어. 이런 게 어려워. 뭐냐면 여기가 A거든. 근데 B가요 요렇게 와요. 요렇게. 근데 그럼 왜 얘는 해가 없답니까? 라고 하면 아시죠? 여기 겹치잖아요, 선생님. 아니지. 이건 그림상에서 겹치는 거지. 사실상 A가 요 값을 해로 갖고 있냐, B가 요 값을 해로 갖고 있냐 없냐를 따져야 돼. 예를 들어서 A는 색칠이 돼 있었어. 노란색은 색칠이 돼 있었는데 파란색은 색칠이 안 돼 있었어. 선생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K라고 하면 A는 K가 있지만 B에는 K가 없어요. 그러면 물어볼게. 두 개의 교집합을 K라고 할 수 있나요? 없겠죠. 아, 선생님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뭔가 만나는 것처럼 보여도 요게 색칠이 되어 있냐 색칠이 안 되어 있냐에 따라서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무슨 말 할지 알죠? 제발 수직선 그릴 때 똑바로 좀 그리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막 문제 푼 거 제가 가끔 걷어서 보면 전혀 이게 이 답이 나올 풀이가 아닌데 풀이가 답이 나와 있거나 그리고 정말 잘 풀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엉뚱한 답을 적거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사소한 차이예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풀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색칠이 된 건지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막 빨리 하다 보면 이게 색칠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1차 부등식은요. 누가 실수를 덜 하냐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색칠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
되어 있으면 되어 있다. 정확하게 색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의 대표적인 수직선이고요. 근데 만약에 해가요, 딱 한 개밖에 없대요. 이게 해가 딱 오직 한 쌍, 오직 한 개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오직 한 개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돼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가장 단순한 거. A가 이렇게 있는데 B가 딱 옆에 붙어가지고 색칠돼서 올라간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명확하지. 선생님, 얘와 얘의 차이점을 알 것 같아요. 얘도 그림이 겹치고 얘도 그림이 겹치지만 얘는 둘 다 뻥 뚫려 있었고 그래서 해가 없다는 거였고 얘는 A도 얘를 가지고 있고 B도 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둘 다 K를 가지고 있겠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오직 한 개의 해를 갖는다라는 건 결국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오직 한 개를 갖는다 라고 하면 이게 실수여도 정수여도 자연수여도 무조건 이 그림밖에 안 돼요. 그 말 뜻이 뭐예요, 선생님? 잘 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야. 그리고 B는 0부터 4까지였어. 그럼 민우야, A와 B의 해가 뭐지? 0. 그치? 근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해가 실수래. 근데 오직 한 개밖에 없대. 그럼 실수라고 되면 해가 유리수도 다 돼. 루트도 되고 무리수도 되고 다 된단 말이야. 근데 오직 하나밖에 없대. 그러면은 무조건 실수가 됐든 정수가 됐든 자연수가 됐든 그림은 어디서 정수 아니면 자연수 위에서 무조건 딱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신기하게 문제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또는 실수 X, 실수 Y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 이런 정수들 위에서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요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지금 제가 유형 3번을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형 4번, 유형 5번, 유형 6번 요거를 한 번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은 졸면 이건 이상한 거야. 내가 너네 오전 스케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오늘 내가 그 네이버에 올려줄게. 그 과학자가 오늘 발표했는데 그 하루에 7에서 8시간을 자야 머리가 가장 좋대더라. 그 이상을 자면 실질적으로 지능이 떨어진대. 근데 아시다시피 선생님 저 1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데요. 잘 생각해봐. 학교 가서 안 좋은지. 그리고 여기서 잠이라는 건 그거 빼놓고는 정말 열심히 사는 거야, 얘들아. 너네처럼 뭐 그걸 뺀 나머지가 핸드폰 하는 시간도 막 자기가 뭔가를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깨어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로지 순수한 잠만 7시간에서 8시간이고 만약 자기가 밤에 5시간밖에 못 잤어. 그러면 낮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2시간 자세요. 쪽잠을 자든. 근데 이제 너네들은 좋은 시간은 또 다 빼요. 그리고 밤에 선생님, 그리고 밤에도 솔직히 강제로 늦게 자는 거 아니잖아. 너네가 핸드폰 하다가 늦게 자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오늘 오전에 뭐 했어? 수아 뭐 했어? 자, 아무 일 없었고, 뭐 했어? 그거 아무 일 없었고. 자, 자기가 오전에 학원 갔다 왔다. 없죠? 오늘 오전 8시 이전에 일어났다. 7시나 6시에. 너 뭐 어디 갔다 왔어? 갔다 온다 그랬고. 너는 백화점 새벽에 갔어? 자, 지금 여기 보통 그럼 8시 이후에 깬 거죠? 그리고 내 생각에 어제 한 밤 11시, 12시에 자지 않았을까? 놀고 왔다 와서 너무 힘들어서. 자, 어제 12시 이후에 잤다. 왜? 말해봐. 이유. 뭐 하다가? 그 놀다 가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들아, 부탁인데, 오늘은 졸면 안 돼. 오늘은 너네가 덜 힘든 게 맞아, 나보다. 알았지? 자, 가보도록 할게. 자, 유형 4번, 5번, 6번을 한 번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줘. 일단 유형 4번은 오히려 문제가 거꾸로 해를 줬을 때야. 해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요 1차 부등식 주면 얘를 막 수직선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봐가지고 여기가 해입니다 라고 해서 여길 답으로 적었는데 이번엔 거꾸로야. 뭐냐면 문제를 줘. 1차. 그래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답을 줘.
오히려 답을 던져주는 거야. 그래놓고 뭘 찾아달라고 하냐? 뭔가 이 1차식과 1차식 또는 이 2차식, 여기 2차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1차식 또는 2차식으로 나왔을 때 선생님, 얘와 얘의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미지수를 찾아달래요 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들아,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 10번 한번 봐볼까? 10번 봐봐. 1차식 1차식 줬지? 근데 미지수 진짜 포함되어 있네. 그래놓고 갑자기 해가 어때?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라고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잘 보세요. 1번을 제가 일단 미지수를 포함된 채로 해를 찾고요. 이 두 번째 식도 미지수를 포함한 채로 해를 찾을게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수직선에다 표시했더니 답이 나온대요. 라고 하면 우린 거꾸로 답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그중 그림이 그려준 그 답 있지. 그중 누가 얘의 그림이고 얘가 그림인지 매치를 할 줄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10번을 바로 풀어볼게. 10번 보면 선생님 그냥 우리 같이 암산하자. 위에 식 뭐 나오지? 위에 x 넘어가면 x는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갖다 붙어 있어. 밑에 2번은 2x는 1-b인데 1-b를 2로 나눈 x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조금 양아치답게 푸는 친구들은 어떻게 푸는지 알아? 뭐냐면 선생님 얘를 수직선 그렸더니요 답이 이렇게 나왔대. 마3보다 크다. 그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그럼 누가 답이에요? 내가 말했지. 조금 양아치 같게 푸는 애들은 요걸 본다. 보니까 같다가 붙어있고 같다가 안 붙어있지. 그럼 무조건 색칠된 애가 얘야. 그럼 결국 이 2라는 놈은 이놈의 뭐야? 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2를 바로 다이렉트로 넣는 거야. 2를 바로 다이렉트로 넣으면 2는 a 플러스 1. 따라서 a는 뭐야? 1이야. 그냥 방정식처럼 풀어도 돼. 근데 왜요? 그래도 돼요? 왜냐면 2라는 건 결국 이 x 안에 들어가 있는 값 중에 하나일 거니까 얘를 해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근데 그럼 문제가 생겼어요. 3은 같다가 없으니까 해가 아니죠. 아니지. 이 3은 이 밑에 식의 해여도 돼. 왜? 단지 여기가 뻥 뚫려 있으니까 뻥 뚫려 있는 것 뿐이지 여기엔 3이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3 넣으면 1-b는 6, b는 따라서 마이너스 5. 끝.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뭘 찾아달래? a 플러스 b 찾아달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찾게 되는 거지. 아니면 선생님 전 그냥 이렇게 찾을게요. x는 2보다 작대요. x는 3보다 크대요. 아이고, 여기 크다고 여기 같대. 그럼 자동적으로 얘가 얘네요. 얘가 얘고요. 이렇게 해서 찾아도 상관은 없어. 근데 사실은 이 두 개는 모두 다 각각의 1차 부등식의 해이기 때문에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준 그림을 보고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들이 얘가 이 그림일 거야, 얘가 저 그림일 거야, 매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좀 이따 어차피 문제 같이 풀 거니까 자, 뒷장 넘어가서요. 유형 5번은 사실 제가 아까 설명했어요. 해가 없을 때, 같거나 아니면 해를 갖지 않을 때. 자, 13번 봐볼까요? 13번 보면 해를 갖도록, 14번 보면 해를 갖도록, 15번은 해가 갖지 않도록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얘들아, 결론적으로는 해를 갖던지, 해를 갖는다, 아니면 해를 갖지 않는다,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어차피 풀이는 뭐밖에 없어요. 빨리 그림 그려봐야 돼요. 그럼 그림을 그렸더니 해를 갖는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가 존재한다? 교집합이라는 게 존재한다랑 똑같고, 해를 갖지 않는다라는 건 교집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교집합이 존재한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겹치는 부분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네가 말 그대로 이런 거 우리 많이 해보잖아. 종이 이렇게 두 개 두고 얘가 점점 가까워지면 겹치는 공간이 존재하면은 이게 교집합이라고 하듯이, 이거 수직선으로 표시하면 뭔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겹치는 공간이 존재하고, 만약에 겹치는 공간이 없으면 얘는 해가 없다라고 하듯이, 결론적으로는 수직선을 그려봐서 내가 강제로 얘를 겹치게 만들 건지 아니면 강제로 떨어뜨릴 건지 이거를 보면 된다 이거야. 근데 얘들아, 1차는 안 어려운 이유가 있어. 이 해를 갖는다와 안 갖는다는 솔직히 말하면 1차는 난이도가 최하야. 왜 난이도가 최하냐면, 민유야, 우리 1차는 무조건 이 부등식 해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어? 뭐보다 크다 또는 뭐보다 작다, 이렇게 한쪽 더듬이씩밖에 못 가죠.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x가 a보다 작대. 무조건 요 그림밖에 없어.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대. 무조건 요 그림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거를 오른쪽 더듬이, 이걸 왼쪽 더듬이라고 할 거거든요. 1차와 1차는요. 더듬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 더듬이냐 왼쪽 더듬이냐만 잘 판단하면 돼. 그래서 너네들이 강제로 얘네들이 교집합이 있게끔 만들려면 두 더듬이를 어떻게 하면 돼? 교차시키면 돼. 하지만 해가 없으면 더듬이를 어떻게 하면 돼? 떨어뜨려 놓으면 되거든. 그래서 애들이 솔직히 말하면 1차, 1차는 거의 안 어려워해. 해를 갖든 해를 갖지 않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2차, 2차가 문제야. 왜 2차, 2차가 문제냐면 이렇게 나와. 2차, 2차는 디귿자 아니면 더듬이로 나와. 양쪽 더듬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2차고 여기가 2차면 요 놈의 해는 요런 디귿자 모양이 나오든가 아니면 양쪽 더듬이가 돼서 나올 거야. 그래 놓고는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얘네 둘이 해가 존재한다 또는 해가 없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따질 게 정말 많아져. 왜 따질 게 많아지냐면 예를 들어서 얘는 명확하게 줬어. 예를 들어서 1부터 4까지야 라고 줬어. 만약 문제가 이렇게. 근데 내가 여기다 노란 색깔 B 더듬이를 그릴 거야. 더듬이. 근데 더듬이를 그렸는데 해가 존재한대. 근데 이 더듬이 중에 하나는 0이라고 줬고 하나는 K라고 나왔어. 그럼 일단 0은 무조건 여기 쓸 수밖에 없으니까 왼쪽 더듬이는 끝났어. 근데 이제 오른쪽 더듬이에 따라 달려있는 거야. 오른쪽 더듬이가 만약에 여기 왔어.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은 해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럼 해가 존재하려면 오른쪽 더듬이가 스물스물 왼쪽으로 가야 돼. 그러다가 얘를 딱 관통하는 순간 뭐가 발생해? 교집합이 존재하니까 이 왼쪽 더듬이는 4보다 어때야겠다? 작아야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이것처럼 하나가 나왔는데 반대쪽이 또 반대로 될 수도 있어. 이게 또 옆으로 가서 이쪽이 결정되고 얘에 따라 달려있을 수도 있고. 그치? 또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해가 없대. 해가 없는데 둘 다 디귿자가 나왔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얘도 또 1, 4. 그래 놓고 해가 얘는 A, B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그래 놓고 얘네들이 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각나? 2가지가 생각나야 돼. 왜? 디귿자가 이쪽에 와서 안 만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느 쪽? 이쪽에 와서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야. 따라서 이제 2차, 1차일 때부터는 이 수직선의 그림이 먼저 디귿자인지 더듬인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아마 문제 대부분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완벽한 걸 줄 거야. 하나는 완벽하게 몇부터 몇 이렇게 확실하게 나올 거고 둘 중에 하나가 항상 미지수를 포함된 채로 나와. A부터 뭐 5까지 이렇게 나오거나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옆으로 살살살살 움직이면서 해가 없대. 이렇게 되면 없네. 이렇게 되면 없네. 요렇게 들어가야 해가 있네. 그리고 해가 모든 실수래. 그럼 다 갖고 있어야겠네. 그럼 안에 들어가야겠네. 이런 것들을 따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유형 5번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형 6번에 별표 치세요.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선생님, 그럼 유형 6번은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하면 얘들아 잘 봐. 내가 유형 4번하고 5번을 설명할 때는 이 해가 특정 무슨 값이다 이렇게 말한 적 없어. 그냥 해가 있어. 해가 없어. 아니면 교집합이 존재해.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아. 이런 걸 물어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내는 거야. 뭐냐면 부등식이야. 여기 1차고 여기 1차야. 그래 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얘 해가 4개 나왔으면 좋겠어. 그것도 정수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처럼 선생님 그럼 선생님이 앞에서 했던 말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해에 정수라는 조건이 걸리면 노가다 띠라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지, 노가다 뛸 거야. 근데 어떻게 노가다 뛸 거냐면 얘도 또한 얘는 완벽하게 줄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미지수를 포함된 채로 나올 거야.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위에는 부등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밑에는 1차 부등식이 뭐냐? 이렇게 나왔어. 식으로 써줄게. x는 k보다 작다. 근데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4개가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얘들아, 얘 파란색을 여기다 오버랩해서 그릴 거거든. 그럼 최소한 민유야, k가 여기 있으면 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그럼 얘가 스물스물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겹침이 발생해야 돼. 그럼 최소한 여기서 뾰로롱 하고 지나가줘서 요 안에
근이 존재하는데, 자, 여러분. 요걸 K라고 하면 요 안에 실근은 몇 개예요? 실수는? 무한개죠. 실수는 무한개예요. 정말 많아요. 근데 특정 정수가 딱 4개였으면 좋겠다. 그럼 빨리 노가다 뛰는 거야. 뭐 1, 하나, 2, 둘, 3, 셋, 4, 넷. 하나, 둘, 셋, 넷. 근데 4개 만족했어요. 그럼 최소한 이제 이 K라는 놈은 5를 벗어나는 순간 5를 가지고 있으니까 5개가 되니까 벗어나면 안 되겠네. 그럼 따라서 K는 뭐여야 돼? 5보다는 작아야 돼. 그치? 맞지? 근데 선생님, 5면 어떻게 해요? 라는 거야. 얘들아, 이거 애들이 이걸 국어적으로 해석을 못 하더라고. K가 5이면 5 위에 올라갔지만 여기에는 갔다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어차피 해로 포함을 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K는 5여도 상관없는 거야. 근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대부분 선생님 K가 5면 5도 세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진짜 많이 질문해.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질문하는 친구는 갈무리를 빨리 가셔야 돼요. 빨리 갈무리를 가서 선생님 제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정수가 4개인데요. K가 5면 5를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갔다가 없다고 5는 돼도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갈무리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거야. 이거는 수학이 아니라 국어야. 너 국어 몇 등급이지? 이제 물어보기 시작할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빨리 이게 안 되면 국어 가셔야 돼요. 학원. 안 다니고 있으면 빨리 다니세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K가 작아지고 작아지다가 4보다 작아지면 오히려 4까지 빠지니까 4보다는 커야 될 거야. 혜인아, 4면 돼, 안 돼? 그렇지. 4가 올라가게 되면 K는 갔다가 없으니까 3개로 될 거니까 안 되겠네. 이처럼 어떤 근의 개수를 특정 몇 개다라고 줬을 때는 여러분들이 빨리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말했지. 둘 중에 하나를 완벽하게 줄 거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쪽을 조금씩 이동하면서 문제를 풀면 된다. 근데 그럼 저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쭉 부등식을 설명한 것들을 제가 들어보고 머릿속에 종합을 해보면 대부분 이제 1차 부등식 완벽하게 주면 수직선을 그려서 해를 찾으면 되고요. 1차와 1차를 줘놓고 해를 갖는다, 안 갖는다, 또는 얘처럼 1차 주고 만약에 해의 개수가 몇 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두 식 중에 하나는 무조건 완벽하게 줘야 하나요? 라는 거예요. 네. 완벽하게 줘야지만이 해를 갖는다, 안 갖는다를 풀 수 있고, 해가 몇 개다라는 걸 풀 수 있지, 둘 다 미지수를 가지고 나오면 이제 머리가 좀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겠죠. 뭐 이렇게. 그래 놓고 해가 존재해야 된대.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해보자는 거야. A보다 작대, B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최소한 이렇게 돼야 교집합이 있으니까 B는 A보다 어때야겠다? 작아야겠네요.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한쪽은 딱 고정이에요. 숫자가 나와요. 이쁘게 5. 그래 놓고 반대쪽이 움직이면서 해가 존재할지 해가 없을지 아니면 이 안에 정수의 근 또는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풀어보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진짜 야비한 선생님 한 번 본 적이 있거든. 지금 서울여고에서. 뭐냐면은 이 문제를 냈거든. 근데 이거를 자연수로 냈다? 근데 왜요? 정수, 자연수 뭐 어려운 거 아닌데요? 요렇게 줘버렸어. 그럼 뭐 애들 헷갈릴지 알지? 뭐냐면 마이너스 1, 0, 1, 2, 4개다. 그래 놓고 K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고 답을 다 체크한 거야. 근데 문제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근이 자연수 되려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지만 근은 뭐야? 1, 2, 3, 4야. 그래서 오히려 해가 5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애들이 단순히 이 개수에만 초점 맞추고 맨날 문제 풀 때 답만 맞추는 공부만 했던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개수면 하나 그리고 반대쪽만 따져서 몇 개인지 체크하라고. 근데 그 근이 정수인지 자연수인지를 판단해야 돼. 자연수는 싹 빼놓고는 문제 읽은 다음에 해를 선생님 4개 가지라고요. 0, 1, 2, 4개요. 이렇게 체크해 갖고 온 거지. 근데 K가 만약에 여기가 돼버리면 자연수의 근은 두 개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요런 말장난의 이제 속지 말자가 일단 1차 부등식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지금 유형 6번까지 설명한 거고요. 유형 6번은 7번은 안 할 거예요. 유형 7번은 선생님은 활용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활용은 제가 백날 풀어줘봤자 나만 풀어요. 나만 천재되고요. 활용은 너네들이 계속 틀려보고 맞아보고 왜 그런지를 판단하셔야 되고 잠깐 5분 쉬었다가 유형 8번
정말 많이 틀리는 과부족 문제에 대해서 풀이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